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이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병원마다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이용을 못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전공의 수가 가장 많은 제주대학교 병원. 95명 가운데 71명이 출근하지 않으면서 경증 환자가 응급실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았던 80대 여성이, 22일에는 어지럼증을 호소한 40대 여성이 다른 병의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3명의 환자가 응급실 앞에서 의사 인력 부족으로 재이송됐습니다. 응급실 대기 시간도 평소보다 30분 넘게 길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때 같은 경우에는 오면은 빨리빨리 피 검사부터 시작해서 쭉 하는데 이번에는 피 검사 하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와서 처치하는 거나 이런 것도 다른 때보다는 많이 늦어요. 전공의 35명 가운데 27명이 의료 현장을 떠난 제주 한라병원. 전공의가 주로 배치됐던 중환자실은 일손 부족과 업무 과부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분야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야간 휴일에 집중되고 한 명이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전공의나 인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인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호소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도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가 커지기 시작하자 제주도는 응급의료지원단을 긴급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응급 환자 이송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 상황을 살펴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병상이 부족한다든가 의사가 갑자기 없다든가 그러면은 우리 못 받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모니터링을 해서 왜 못 받는지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지원단이 응급실 배치에 직접 개입할 권한이 없고 의사가 부족하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없어 전공의 사직 사태가 길어지면 환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올해 도내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 지원 단가가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지원 단가를 한 끼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린 가운데 제주 지역 3개 대학교가 지원 사업 모집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단가 인상으로 제주도와 학교 부담을 포함하면 제주대와 관광대, 한라대 학생들은 학교 식당에서 6,000원짜리 아침을 1,000원에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는 3개 대학교에서 35,120명이 1,000원의 아침밥을 이용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제안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고 제주를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권고안을 수용했는데요. 제주도의회의 업무보고에서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영훈 지사의 주요 공약이자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먼저 도의원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 사무 배분을 할 경우 개정을 검토해야 할 법률 등이 1,200여 개가 넘는데도 행정안전부만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거 제주특별법만 뜯어고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거의 전제법 정도쯤에 개정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 자치구 제한 사무를 적용하면 기존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 수준이 돼 오히려 기초단체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정말로 자치 제한 사무를 그대로 적용한다. 14개 사무를. 그러면 저는 그거는 자치구 수준이고 구청장 역할에 불과한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전하는데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면 발생하는 재정 분배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최대 3,600억 원의 재정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로 배분을 했을 때는 최소 2,000억에서 최대 한 3,500억이나 한 3,600억 정도 재정이 손실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사무 배분 업무와 함께 본격적인 법률 재개정 검토에 나서겠고
서귀포시의 경우 균형 발전을 위한 교부금 배분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무 배분에 대한 부분을 4월 중으로 저희가 기본안을 만들고 그다음 5, 6월 중에 이제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인력 배분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법령안, 조례규칙안 이렇게 쭉 단계적으로. 또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제주도가 도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내개 시군 체제 부활이나 시장 직선제 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뒷걸음질 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제주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은 9.1% 떨어져 2019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3.8%,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6.4% 감소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수주액은 1년 전보다 41% 급감해 2020년 3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수출이 반등 흐름을 타고 6,770만 달러를 기록해 29% 올랐습니다. 여야의 총선 후보 공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제주 지역 본선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선거구 경선에서 승리한 문대림 후보를 조인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현역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하셨는데요. 먼저 소감 말씀해 주시죠.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유권자분들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분들이 저에게 승리를 안겨주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이 기대와 희망을 받아 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승리의 기쁨은 잠시이고 이제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송재우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하셨는데요. 민주당 원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후보자에 대한 정책적 검증, 그리고 정체성과 정치적 검증, 그리고 도덕성 검증은 따지고 보면 공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었는데 상호 충돌식으로 좀 치열하게 진행됐다는 점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송재호 후보님과 지지자분들이 상심이 크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분들께 다가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출마 이유로 밝히셨는데요. 네. 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대통령은 심판받아야 된다. 특히 민생경제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은 매우 큽니다. 작년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무역수지 적자가 265억 달러입니다. 이거는 단군 이래 최대의 적자거든요. 이렇게 시급한 현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의 권력 노름에 갇혀 있다. 이런 정부에 대해서 심판은 매우 중요하고요. 더욱이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제주도민의 생존권,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방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한 상황인데 주민 투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죠? 가능하겠습니까? 갈등은 치유를 위한 대안, 치유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영향평가 진행 과정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엄청난 갈등이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 제주도의회 그리고 찬반 양측 오자협의체를 통해서 이 갈등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또는 확장된 공론조사 방식 등 여러 가지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제주도에 공항이 두 개의 공항이 필요한 것인가? 2014년 용역을 주면서 과합지시서에 복수공항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 과정에 도민적 합의 절차가 저는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선되면 어떤 국회의원 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경선 과정에서도 현장 정치, 성과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제주도의 굵직굵직한 현안을 풀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리 휴양령 주거단지 해외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조가 넘는 규모의 소송이었습니다. 29차례 협상을 통해서 풀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강정구상권 철회 문제 지금은 조용해졌지만 그 과정도 제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풀어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 문대림, 단단해진 문대림, 다듬어진 문대림을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이 22대 총선 선거대책본부를 발족시켰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태와 민생을 파괴하고 있는 낡은 양당 정치와 결별하기 위해 선명한 녹색 대안 정치의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선대본부장에는 김호김 제주도당 위원장, 공동선대본부장에는 현혜자 전 국회의원 등이 선임됐습니다. 국민의힘 서귀포시 선거구 경선에서 탈락한 이경용 예비후보가 결과에 승복한다며 고기철 후보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고기철 후보도 서귀포의 미래를 위해 이경용 후보가 함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시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후보가 확정되지 않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중앙당의 비상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순천시의 저전동 일대도 제주의 원도심처럼 인구 유출로 침체를 겪은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최근엔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페로 들어온 초등학생들. 수제 청귤차와 쿠키를 건네봤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응원과 이용권을 남긴 쪽지를 남겨놓으면 청소년들은 마음껏 와서 음료와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뭐 샀으니까 따뜻하게 잘 먹었다고. 파스타와 샌드위치를 파는 골목의 다른 가게는 빈자리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요새 이쪽 마을이 많이 인기가 많다 그래가지고 와봤는데 리모델링도 되게 잘 돼 있고 해가지고 좋았습니다. 원도심 인구가 떠나며 침체를 겪었던 순천 저전동.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골목마다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침체되고 그랬었는데 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 도심 자체가 이제 활력이 좀 생기고 특히 이제 좋아진 것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와서 빈집을 새로 고쳐 만든 마을 호텔 어여와는 평일도 예약 문의가 이어집니다. 저전동은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지만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5년간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마을 주민과 협동조합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익을 또 동네 재투자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이제 순천 다른 도시 재생을 하고 있는 공간 아니면 타 지역의 이 모델들이 좀 전파돼 가면서 협동조합은 기존 숙박과 체험 행사 외에도 천연 수세미 제작과 기념품 개발 등 다양한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드러난 맑은 하늘이 참 반가웠는데요. 오늘 다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산지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오늘 낮 2, 3시쯤이면 이 눈과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동부 지역에 5mm 내외,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지에는 최고 3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중산간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어서 안개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데요. 아침 기온 북부 지역 7도, 남부 지역 8도, 동부 지역 9도로 쌀쌀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2도, 남부와 동부 지역 11도, 성판악 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오늘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 동쪽 끝에 있는 섬인 우도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제주 남동쪽 안쪽 먼바다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목요일 새벽부터 제주에 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금요일 새벽이면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3일절 연휴에는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예년보다 추울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최근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협에서 또다시 직원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협중앙회는 도내 모 수협에 감사반을 투입해 장부를 확인하는 등 감사에 착수했는데 직원 2명의 경비와 공과금 횡령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수협은 지난달에도 직원 1명이 보조금 9억 원을 횡령했다며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었습니다. 태국에서 대마 가루를 숨겨 입국한 30대가 세관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3일 아침 7시 반쯤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검색대에서 알약 캡슐 130여 개에 대마 가루를 넣어온 30대 남성을 세관과 공조해 검거한 뒤 마약 밀반입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부산을 거쳐 제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대마 가루를 사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3일절 연휴에 관광객 15만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나흘 동안 이어지는 3일절 연휴에 하루 평균 관광객 3만 8천 명이 제주를 방문해 연휴 관광객이 15만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 늘어났으며 제주 도착 항공기 편수는 20여 편 줄었지만 탑승률은 9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교육청 직원들이 헌혈증 1000여 장을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직원들이 함께 모은 헌혈증 1150여 장을 도움이 필요한 아픈 아이들에게 써달라며 대한적십자사 제주혈액원에 전달했습니다. 헌혈증은 지난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동료를 위해 교육청 직원들이 모았습니다. 화재 진압 현장에서 잇따른 소방대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구조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주 서부소방서는 소방훈련센터에서 소방관이 매몰되거나 고립되는 사고를 가정해 구출과 비상탈출, 심폐소생술을 하는 특별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소방관 순직 사고 이후 소방청이 수립한 신속 동료 구조팀 훈련 표준안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